안녕하세요. 책송지기의 소여 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송담송담 5번째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다룰 책은 산호유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왜 이번엔 그림책을 가져왔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다루고 싶었고 때마침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송담송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줄거리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고양이가 정말 100만 번 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초반에는 누군가의 고양이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중반부터는 길고양이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하얀 고양이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이사이에서 뭔가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고양이의 모습이 그려지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 많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읽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우선 글과 그림 하나씩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표지 보이시나요? 고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뭔가 앙칼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심드렁해 보이는 면도 있고 실제로 이 그림책에서 고양이는 뭔가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주인인데도 되게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이 할머니와 함께한 생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이 할머니를 고양이는 아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무릎 위에서 막 꾸벅꾸벅 졸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되게 좋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싫어한다고 했는데도 뭔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해서 죽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뭔가 싫다고 말하는데 뭔가 모순적이면서 되게 귀여운 고양이의 특성이 아닌가? 뭔가 주인이 싫은데 막 날 만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뭔가 만족스럽진 않아도 평화롭고 왠지 고요한 삶을 살다가 갔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유독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부분이라기보단 인상 깊었던 부분이 소설 동화 초반에 고양이가 나는 누구누구의 주인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뭐뭐가 싫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어떤 점이 싫었다는 부분을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한 몇 번 반복되는데 뭔가 자신의 주인과 같이 살면서 좋았던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좋았던 부분은 말을 전혀 안 하고 싫었던 부분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부분이 인상 깊었고 동시에 조금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았던 부분, 그렇게 수백만 번을 살았는데 좋았던 부분보다 싫었던 장면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산 거니까 마냥 고양이가 행복하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양이의 삶은 좀 슬프네요.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은 저희가 조금 행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얀 고양이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 고양이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이 고양이에게 그것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얼룩 고양이랑 하얀 고양이가 같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처럼 뭔가 얼룩 고양이가 처음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가 하얀 고양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양이가 많은 주인들이 있었고 주인들이 분명 고양이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인들이 고양이가 죽는 순간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주인들이 고양이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고양이가 주인들의 이런 점이 싫었다는 명확하게 말할 정도로 주인들의 마냥 100% 사랑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을 받으면 받았지 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수백만 번의 유일한 삶 중에서 유일하게 하얀 고양이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맞아요. 하얀 고양이는 진짜 특별한 존재죠. 저도 비슷한 결로 읽은 것 같은데 저는 하얀 고양이가 이 고양이에게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 이전에 수십만 번의 삶에서는 되게 감흥 없이 살았잖아요. 뭔가 아주 싫었어. 그리고 난 이렇게 죽었어 라고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 하얀 고양이를 만나고 나서는
되게 다른 태도를 보여줘요. 주인에게 항상 사랑만 받고 딱히 정이나 뭐 사랑을 주진 않았는데 먼저 하얀 고양이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뭔가 하얀 고양이를 만나면서 뭔가 행복해지고 그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면서 아, 이런 행복을 유지하고 싶다,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양이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삶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나 뭔가 기대를 품게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삶이 그나마 고양이가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얀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하얀 고양이가 없었더라면 정말 행복했을지 한 번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 사랑을 나누는 얼룩 고양이의 모습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고양이가 100만 번 오래 많이 죽었다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말해보자면 저는 결코 고양이가 태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과거가 어쨌든 고양이가 이걸 말하는 시점이 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지난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이렇게 죽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태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지금은 되게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지나가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고양이들에게 그 많은 삶과 죽음이 단지 그 시간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태연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뭔가 정말 태연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네요. 저는 뭔가 되게 건조하게 말하기도 하고 뭔가 삶에서 딱히 뭔가 의욕이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되게 태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저는 뭔가 이 고양이가 100만 번을 살았잖아요. 그럼 너무 이 삶이 지긋지긋하고 다시 태어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런 회차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 변화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고양이가 이전 삶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살았고 그 주인의 어떤 점이 심었고 난 또 어떻게 죽었어요 하고 되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고양이가 그래서 나중에 말할 때 더 덤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기억을 하면은 그 죽음의 순간도 그럼 기억을 하면 근데 이 책에 좀 마술사랑 함께 했을 때 조금 저는 비극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제일 아프게 죽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까지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럼 고양이 입장에선 너무 끔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뭔가 항상 이전의 삶은 주인과 같이 있던 삶이잖아요. 그런 삶도 만약 고양이에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주인이 있다는 건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고양이도 살았어야 했을 거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100%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사랑을 베풀었고 케어를 한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고양이 입장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조금은 지쳤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음에 있어서 왜 이 고양이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고양이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하얀 고양이를 만났잖아요. 하얀 고양이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이 하얀 고양이를 만나서 뭔가 삶이 완전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얀 고양이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까워지기 위해 다가가고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본단 말이에요.
그 수십만 번이라는 진짜 너무 많은 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걸 그 하얀 고양이를 만나면서 채워진다는 느낌? 그때 새로운 감정,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때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얀 고양이와의 삶이 가장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해지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소희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었던 이전의 삶은 고양이가 사실 그런 삶과 죽음을 굉장히 미련이 없거든요. 그냥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죽음이 있었어라고 말하는 딱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마지막 삶에는 자신이 길고양이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하얀 고양이를 만남으로 사랑을 주는 방법도 터득하고 사랑을 주는 행복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마지막에 가서야 하얀 고양이가 죽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살짝 생기면서 삶의 미련도 있고 또 하얀 고양이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삶의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얼룩 고양이에게 마지막 삶이 가장 의미가 크고 죽음이 가장 정말 이제 끝이구나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100만 번 산 고양이로 저희 같이 송담송담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고양이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랑 같이 송담송담해요.